안녕하세요. 오늘은 웰다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1년이 다가고 있나 할 정도로 세월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웰다잉을 배울 때는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다가 죽는 건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웰다잉이면 잘 죽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삶은 뭐냐? 이러니까 애들이 계란이다 이랬대요. 삶은 계란이다. 언젠가 개그 프로를 보니까 인생이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출구로 나가는 게 짧게 있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살다 보니까 금세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걸 느끼는데요. 예, 웰다잉은 정말 제대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를 제가 직접 보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병원에 저랑 검사하러 다니시면서 야, 내년에 수술하면 안 되겠니? 이랬어요. 머릿속에 혹이 생겼는데 악성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시니까 그래서 수술하면 괜찮대더라. 이래갖고는 이제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이렇게 다녔는데요. 걸어서 들어가셨다가 결국은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수술하면 안 되겠니? 그 말씀을 제가 정말 한이 돼갖고 내가 그때 우기지 않았으면 엄마 더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늘 제가 큰딸로서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울고 다녔더니 제 친구가 인명은 제천이라고 엄마는 그때 돌아가시게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살면서 평생 울 거는 다 울은 것 같아요.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제가 울었거든요. 못했던 게 너무 많고 저희 엄마가 병원에 누워서도 예, 제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너가 잘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애 아빠가 아프고 이러니까 너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엄마 걱정만 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근데 이제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꺼간 사람들은 와서 이제 의식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거예요. 엄마를 보고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엄마가 인정이 많아가지고 뭐 애 학비 때문에 고민하면 딴 데서 꺼서라도 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누굴 꺼줬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얘기하면 며칠 전에 길에서 줬어. 엄마 입원하기 전에 현찰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시더라도 사람들 어느 한 분이라도 엄마를 정말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돈은 안 주셔도 된다. 그냥 엄마만 한 번만 와달라.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봐갖고 의식이 없으니까 지금 기억이 났는데 얼마 전에 갚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나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런다면 나는 인생을 정말 잘 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운명했습니다 하고 의사가 얘기했을 때 옆에서 하는 말을 네 돌아가셨다 살아나오신 분 책을 읽었더니 의사가 한 말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랍니다. 그래서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옆에서 무슨 말씀이라도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예, 낳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빠 걱정하시지 말고 저도 열심히 살다가 갈게요. 이런 말들을 다 기억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 아예 그거 속만색이더니 잘 죽었어 이런 소리는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글자라면 뭐가 될까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 예술 이거랍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네. 인생 예술 이거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인생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확실한 거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또 혼자 간다. 네. 세 번째, 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누구나 다 가는 이런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때
누구나 다 가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나는 이분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실수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가르친 은사님께서.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 잘 살다가 갈게요. 엄마 먼저 가 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요. 큰 병원을 가보라고 의사가 소견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성모병원 큰 병원에다 예약을 해놓고 정말 일주일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 평소에 누구를 원망한 일이 있었을까? 또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의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원망이나 내가 용서를 굳이 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집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에겐 얘기를 못했어요. 왜 얘기를 못했냐면 얘는 좀 예민해갖고 회사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얘기는 못하고 약을 보면서 엄마 이거 무슨 약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엄마 저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약을 먹는 거야 이랬는데요.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초긍정이고 너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셔서 정말 저는 그 고민을 딱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병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네. 진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옷은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죽고 나서 누굴 주면은 기분 언짢을 거니까 이건 누구 주고 노트북은 누굴 주고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야 사람이라는 건 모르니까 엄마한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영정사진은 이렇게 잘 나온 거로 해 이랬어요. 해맑은 사진. 그래서 찾기 편한 데다 맨 앞에다가 놓고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보험은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엄마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이래서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아둬. 왜 애가 또 하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며칠 동안은 막 고민을 온갖 고민. 내가 이렇게 해갖고 정말 다시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면 나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5시간 뵙기, 5일 뵙기 내 삶이 남지 않았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세요? 내 삶이 앞으로 5일밖에 안 남았다 하면 뭘? 재산이 많으시구나. 재산 정리. 부채 정리가 아니라 재산 정리. 또 선생님은? 딸하고. 네네. 선생님은?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찾아가진 않고 오라고 하려고요. 네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나를 많이 좋아해주고 이런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파티를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파티. 그리고 평소에 뭐 내 거를 가지고 싶어 했던 이 사람들한테 너 이거 가져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엄마의 폐물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형제들 앞에 놔두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이래갖고 다 갖고 나서 제일 남은 거를 이제 제가 갖고 있거든요. 엄마가 쓰던 냄비 또 엄마가 덮던 이불 이걸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걸 덮고 그 냄비로 음식을 하고 또 엄마 그 큰 대야 이런 거에다 김치를 하면서 지금 돌아가신 지 7년 됐는데도 엄마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막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전 진짜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이 아닙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계신 이제 낙골당으로 간 거예요. 엄마 나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것도 봐야 되고 할 일이 조금 있으니까 엄마 아직은 아프게도 하지 마세요. 이런 이제 낙골당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전에 없던 현관에 우체통이 하나 있어요. 하늘로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해갖고요. 그 앞에 요만한 동그란 탁자가 있고 거기 앉아서 쓴 다음에 그 우편함에다가 넣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앉아갖고 편지 썼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엄마, 또 제 친구. 제 친구는 정말 자기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서도 너 생각을 내가 많이 했다 이런 친구가 있거든. 제일 친한 친구예요.
걔는 누워서도 매일 딱 어디 땅값이 오르는데 어디다 예, 예. 자기한테 투자는 안 하고 맨 어디 땅이 비싼데 이거를 불려서 어떻게 막 그러면서 얘가 야 만약에 내가 어떻게 잘못되면 너 앞으로도 땅을 하나 주겠다 막 이제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살 것만 생각해 이러는데 암이 초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네네 그래서 진짜 오지 못할 곳을 갔거든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 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들의 죽음. 그러니까는 나의 죽음은 내가 죽으면 잘 못 느끼지만 상대방의 죽음은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너무 슬프고 그 죽음이 안타까우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들의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도 슬프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슬프면 그 사람은 그들의 죽음이 아니라 너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너의 죽음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흔들릴 만큼 슬프다면 너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천붕,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천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는 부모님의 죽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낙골당을 갔어요. 근데 세월이 스승이라고 네,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슬픔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서 자식을 잃은 분들의 슬픔을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슬픔이 나까지 전해져 갖고 저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한테 늘 엄마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욕심내지 말고 저녁엔 꼭 집에 와.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강의 중에 저는요 매일 신발에 기도를 해요. 신발아 우리 아들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다가 이곳에 꼭 데려와 주렴. 네, 기도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래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쪽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네 이제 아버님은 미국에 사시고 그런데요. 이게 주변에서 죽음을 딱 이제 당하게 되면 죽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슬픔이 나한테도 전해오기도 하고 또 제 나이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네, 그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한 번은 어떤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평소에 친구들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갔더니 남편 친구도 온 사람이 없고 덩그러니 그 식당에 네, 그 부모님 모신 그 옆방 식당에서 이제 유족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5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인생 잘못 살았어. 제가 이랬거든요. 경황이 없어서 제 말을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양쪽 그 남편이나 제 친구를 봤을 때는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일을 겪을 때 오는 손님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인맥이라든가 사회생활을 우리 짐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때 웰다잉 배울 때는 미처 몰랐던 이런 일들이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내가 막 울면 나 혼자 울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많은 사람이 울잖아요. 또 우리가 태어날 때 출생신고하죠. 죽으면 뭐예요? 사망신고하잖아요. 네, 우리가 돌아가실 때 입는 수의에 왜 주머니가 없겠어요? 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는 거랍니다. 그 버나드 쇼가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썼대요. 아주 유명한 묘비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해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썼대요. 또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중강 스님은 에이 괜히 왔네 이랬대요. 예. 에이 괜히 왔네. 살아보니까 뭐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묘비명을 한번 각자 써보라고 이렇게 있어요. 네, SNS에 그런 게 있습니다. 퍼다가 쓰게끔 하는데, 네, 묘비명을 쓴다면 어떤 걸 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묘비명을 쓰신다면 어떤 걸 쓸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죠? 네. 잘 놀다 갑니다. 저는 잘 웃기다 갑니다. 네네. 많은 사람 즐겁게 하고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묘비명을 저는 한 3번은 썼어요. 처녀 때 상담을 배우면서 이제 관에도 들어가고, 관에 들어가면 못을 4군데 박어요. 박고, 네. 그리고 관 안에 있다가 10분 있다 나오는 거거든요. 처녀 때 그 상담을 배울 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유서는 부모님, 또 그때는 결혼을 안 할 때니까 부모님하고 내 자신, 또 형제들 뭐 이렇게 쓰래요. 친구들. 그런데 그때 묘비명 썼을 때, 유서에 쓸 때는 제가 뭐 삶은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 않아 갖고 정말 별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행복한 어머니 학교를 이제 또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남편, 자식, 부모님한테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철이 안 든 아들에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아들아, 너 성장해서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엄마가 이렇게 가지만 그래도 네 곁에는 아빠가 있으니까 네, 아빠한테 잘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잘해라. 그리고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렇게 썼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누구 얼마 꽂은 거 있는데 내가 일단 죽으면 그것도 받아서 쓰고, 네, 보험은 내가 많이 들었으니 보험을 그때 한 32개를 들었나 봐요. 남편이 이럴 거야. 그냥 가지. 뭐 이랬을 것 같아. 그때 32개였으니까. 예, 그거 받아서 일단은 해결하고 잘 살아. 이제 네, 이랬거든요. 네, 어떤 분은 쓴 거를 이제 각자 발표하는데, 예, 재혼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차피 할 건데 인심이라도 써야지. 여보, 나 잊어버리고 좋은 사람 있으면 가. 단 우리 애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 부인을 만나. 이렇게 하면 되죠. 가지 말라도 어차피 갑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서 관 앞에서 읽는 거예요. 관 앞에서 읽고, 네, 이렇게 초도 켜놓고 관 앞에서 자기가 쓴 이 유서를 읽는 거예요. 정말 쓸 때는 웃으면서 썼던 분들이 눈물을 퐁퐁 흘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약발이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 뭐 그러니까 네, 뭐 재밌게 잘 살았어요. 막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이 일주일밖에 안 갔네요. 유서 써도 막 이러셔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정말 사업이 실패해갖고 죽으려고 진짜 유서 쓰러 갔다가 거기서 만나갖고 또 제2의 인생이 시작된 분들도 봤거든요. 막 유서를 쓰고 죽음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 체험을, 내가 죽으면 어떨까 죽음을 체험하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더래. 그래서 왜 죽으려고 왔어요? 사업도 안 되고 뭐 어때고 뭐 그러는 대군요. 저는요 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노숙자 생활까지 하고요 뭐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래갖고 살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두 분은 어디서 만났어요? 우리는요 죽음 체험 프로그램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관에 딱 들어가면요, 아, 그동안 살아온 게 휙 지나가더라고요. 누구랑 싸웠던 거, 누구 미워했던 거, 이런 거 갖고 아웅다웅 했던 거. 네. 네.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용서라는 프로그램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살면서 용서할 사람이 있나요?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요.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용서는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일도 없지만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같이 여행을 보내주고 마지막에 화해하고 등 두들기면서 오는 거예요.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데 여행은 탐이 나긴 하지만 예, 제가 또 이제 둥글둥글 해갖고 누구랑 적을 잘 안 만드는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적을 만들질 않아요. 좀 손해본 듯 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웰다이라는 건 잘 죽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러는데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죽음이 등 뒤에 딱 달라붙으니 사람이 욕을 못 본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막 100년, 200년 살 것처럼 막 아웅다웅하고 아기다툼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도 회사에서 정말 행여라도 너랑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3번만 칭찬해라, 그 사람을. 그리고 너의 이 상사 칭찬거리를 100개를 써봐라 이랬어요. 100개를 썼대요. 예, 이 직장에서 팀장이 유난히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는 팀장이 있잖아요. 엄마 사실은 30개밖에 안 되는데 쪼개고 쓰니까 100개는 되더라고요. 그거를 봉투에 넣어갖고 이렇게 팀장님한테 줬대요. 그랬더니 팀장이 나도 모르는 장점이 이렇게 많았냐고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 10번 할 거 2번만 하고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고 그런대요. 그래서 아유 그래.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한 발 앞서고 한 발 뒤서고 나면 상대방이 이해 못할 거 없거든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돌아가시는 모습도 봤고 엄마 돌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제일 처음 죽음을 눈에서 목격했던 건 친구의 죽음이었어요. 25살 때 친구가 사고로 죽었는데 하여튼 막 울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여행을 가기 전날까지도 같이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랬는데 막 비가 오는데 뉴스를 보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래갖고는 학교에서 MT를 갔는데 나 그냥 갈래 이러고서는 왔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하루 먼저 왔는데 뉴스를 보니까 설악산에서 사고 난 친구가 바로 제 친구였던 거예요. 제 동생 청바지까지 빌려서 입고 갔는데 그 친구가 가면서 이제는 너한테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잘 갔다 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어디 여자가 집을 떠나고 이러는 거는 다리 몽둥아리를 부러뜨린다 이래갖고 네네 이 다리가 건재한 것도 진짜 다행이에요. 학교에서 어디 가는 것도 한 번을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정말 그때도 울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누구의 죽음을 제 가까이서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할아버지 또 그다음에 할머니도 저희 윗집에 사셨는데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 오셔갖고 할머니 올라가시기 전에 냉커피 한 잔 드세요 이러고 냉커피를 타서 드렸는데 그거 드시고 올라가셔서 이제 쓰러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주변에서 막 있다 보니까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예. 왜 살아요? 이러면 죽으려고 살아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거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뭐 낙엽이 어차피 떨어지는 건데 그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기 싫어서 미리 다 딴다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애들이 막 흔들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하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목숨을 일부러 저기 하는 거는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라고 해서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경우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정신치료를 받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리치료, 정신치료까지. 그래서 정말 그런 이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살긴 살되 정말 웰빙, 웰다잉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고민 해결되지 않는 거 100이면 96%가 해결이 안 되는 고민. 네. 왜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 이러는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96%가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라면 그냥 내려놓는 연습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 살려면 우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불어 사는 거죠. 더불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살고. 네. 세 번째는 어려운 사람은 좀 나눠주기도 하고. 이거 갖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돈 쓸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이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 네, 언젠가 그 수혜가 나갔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 돈을 은행에 넣지 못하고 집안에 넣으셨다가 몇 천만이 다 탄 거예요. 5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막 우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게 타버리면 이거 종이에 불과하지만 거기는 그분의 땀과 노력이 또 있죠. 그 돈을 제가 알기에는 자식들 오면 나눠주려고 했던 돈이라고 들었거든요. 기분 좋게 이제 이 현찰로 딱 나눠주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자식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내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노인대학 강의를 가면요. 10원짜리, 20원짜리 갖고 또 막 싸우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는 이래요. 저 사람 매일 싸우는 사람이야. 오죽하면 별명이 지랄쟁이야, 지랄쟁이야. 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10원, 20원 많은데도 10원, 20원 갖고 따질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조금 더 용돈을 더 주셨다면 그거 갖고 싸우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 누구를 어떻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아온 날보다는 이제 갈 날이 얼마 이제 그거는 모르죠. 50년이 남았을지 40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화 내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님 말고 아님 말고 그러니까는 상담하는 친구가 죽고 싶어는 죽지는 말고 죽고 싶기만 해.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지는 말고 이혼하고 싶기만 해라. 자기네 가훈이 아님 말고래. 아님 말고. 야 나랑 연애할래? 싫어. 아님 말고. 나 돈 좀 꿔줄래? 싫어. 아님 말고. 저는 거기다 더 붙였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누가 내 욕을 하던가 말던가 군하겠지. 남편이 화났구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아들이 취직시험에 떨어졌구나. 노력을 안 해서겠지. 내가 오늘 유난히 허리가 아프구나.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서겠지. 군하겠지. 아님 말고 그러던가 말던가. 이걸 일상생활에 대입을 시켜보니까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절하면 정말 기대를 했다가 거절당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 아님 말고 도와줄 건데 아님 말고 네네 또 누가 내 욕을 해 제가 내 욕을 했대 누가 또 전하는 사람이 있죠. 예. 자기 억양까지 해갖고 막 또 액션까지 취해갖고 막 이러면 말한 사람이 그렇대 근데 그렇대 뭐 이러면 사람 감정이 좋은 것도 전해 들으면 안 좋잖아요. 아유 그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편해지는 게 누가 편해져요? 내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초긍정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긍정으로 이런 성격을 주시는 우리 엄마한테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 엄마의 이 돌아가심을 너무너무 슬퍼했는데 돌아가신 데 보면은 엄마보다 20년이나 젊은 사람들 뭐 곳곳에 이렇게 이제 생년월일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엄마 새 친구들하고 잘 지내. 여기에 뭐 20년 젊은 사람 또 여기에 이분은 엄마보다 5살이나 어리시네. 친구처럼 잘 지내. 어느 날 방송을 보니까요. 방송에 이제 저녁 때 되면 돌아가신 분 홀령끼리 모여갖고 막 사담도 하고 그런 연속극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 친구가 참 많아서 좋겠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으면 절대로 화장하지 말어. 나 무서워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름에 에어컨 틀어줘. 저녁 때는 더 추울 때는 히터 틀어줘. 그러니까요 엄마가 계신 곳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비가 와도 비에 젖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절대로 나쁜 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그냥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면 감사거리가 하루에도 50개 100개씩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살고 또 남의 입장도 좀 신경 쓰면서 살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오죽하면 그러겠어. 이러면 미워할 사람이 없거든요. 왜 누구를 미워하면
걔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데 나만 혼자 막 그거 갖고 막 고민하고 이러면 누구 손에? 내 손에. 내 손에요. 그러니까요, 요즘 이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봤다고 해서 왜 쳐다봐 이랬고 문제되고 이러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볼 거 없어요. 남한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전에는 떡을 하면요, 뭐 뒷집에도 날르고 뭐 옆집에도 날르고 이렇게 담 하나 사이로 있어갖고 이렇게 하고서는 떡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도 주변의 이웃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면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 잘 죽었어가 아니라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5일 후에 죽는다면 이렇게 쓴다 그러면 네네. 한번 엔딩 노트를 써보는 거예요. 엔딩 노트. 내가 이 세상을 소풍에서 떠나갈 때 소풍 갔다 이제 곁으로 갑니다. 뭐 이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고 갈 때 엔딩 노트를 어떻게 쓸까? 우리 이제 그게 과제였어요. 엔딩 노트를 막 쓰니까 그때는 제 아들이 이제 어려갖고 아들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30살이니까 자기 밥벌이도 하고 네네 또 이제 부모님이 영원히 안 돌아가신다고는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가시긴 가시되 뭐 이제 조금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아들도 많이 컸고 제가 막 부모님의 엄마의 죽음을 슬퍼했을 때 주변에서 엄마 친구분들이 야 그래도 아쉬울 때 갔으니까 엄마가 너네들이 추억하고 있지 병석에서 10년 20년 있으면 형제들이 지칠 대로 지쳐갖고 너는 몇 년 했고 나는 돈을 얼마 들었고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면 돌아가신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냐. 또 이게 조의금 갖고도 싸운대요. 조의금 갖고. 예, n분의 1로 나누자 이러는데 야 나는 그래도 여기에서 내 친구들이 더 많이 왔어. 예, 예. 그 돈 갖고 그럼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n분의 1로 나누고 예, 예. n분의 1로 나누고 일부는 이제 동생 대학을 등록금을 내야 돼 갖고 예, 우리 오빠가 100만 원씩 너네는 그냥 나가서 외식해라. 10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이제 동생 내 등록금으로 오빠가 이제 보관해 있다가 이제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옷 같은 거는 엄마가 병석에 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드리면 받는 사람들 싫어하기 때문에 유품 정리. 요즘은 유품 정리사도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게 또 다 짐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품을 엄마가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예, 시골로 보내고 엄마의 신발은 이제 230 신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갖고 소문해 갖고 230. 엄마가 옷하고 뭐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나눠 갖고 네. 그래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 돌아가시기 전에 오시니까 그분들도 기분 좋게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평소에 선물하고 싶을 때 있다고 항상 그랬어요. 야 신부님한테 내가 양주를 선물하기로 했는데 예. 평소에 입원하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나 그거 신부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신부님에게 양주 또 건축 헌금을 내시기로 했는데 그거 갖고 또 조바심을 내셔갖고 건축 헌금 네네 또 우리 이제 성당에 고정적으로 내시는 게 있어갖고 그 회비 밀린 거 해갖고 다 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예, 가끔가다 이제 엄마한테 가면은 그 성당에 새로 건축한 거를 보여드려서 사진 찍어갖고 엄마 건축 헌금 내신 거로 이렇게 멋지게 지었어요. 그런 이제 평소에 이뻐하던 손주들 이렇게 벌써 성장해갖고 이랬어요. 이제 결국은 택시 기사분이 하시는 얘기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7년 넘었어요. 이랬더니 평소에 살아계실 때 잘하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으려고 온 거예요. 네. 그래야 못한 거를 네. 자기 위로죠. 엄마 미안해. 이제 가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엄마 미안해. 예, 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 지못미 뭐 이렇다며. 그래서 엄마 그 대신 잘 살다 갈게.
그러니까 지켜봐 주세요. 나 큰딸이니까. 그래도 저희 엄마한테 감사한 거는요. 유머 감각을 이게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형제들이 저희가 일남 사녀인데 어디만 가면 분위기를 확 잡고요.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네 웃게 해주거든요. 그런 유전자는 남겨주셨어요. 또 목주름. 엄마가 목주름이 없어요. 예. 예,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면 목주름이 없어요? 이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목주름이 펴집니다. 이러지만 저희 엄마가 물려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의 그 쓰던 핸드폰을 아직도 제가 없애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2년 동안이나 반납을 못하고 계속 혼자 걸었다가 예,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2년 지나고 나서 해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보면서 지금도 제일 미안했던 건 제가 운전을 할 줄 몰라서 엄마가 입원하기 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불러갖고 한정식 집에 모시고 가갖고 엄마 많이 드세요 했더니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왜 모시지 못하고 왔을까? 내가 운전을 진작 배워서 엄마를 이런저런데 좋은 데로 모시고 갔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스마트폰 사드린다 그러면 나 그 쓸 줄 몰라. 그런데 이걸 진작 해갖고 사양법까지 일러드렸으면 미국에 있는 손자들 엄마 얘네들 봐요. 그리고 화상통화도 할 수 있게 해드렸을 텐데 제가 아쉬운 게 딱 2가지 그거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 이 말은 너무 그 명언인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이. 그래서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많이 못 봤는데 그래도 일요일마다 엄마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러면 제 아들이 엄마 피곤한데 쉬지 그래 이러면 이놈아 연세 드신 분은 내 일을 알 수가 없어 이러고 이제 올라갔다가 오고 또 이제 막 지방 갔다가 좋은 거 있으면 사오면 엄마가 먹지 그래 이러면 이놈아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 이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또 엄마는 또 누구 또 딴 사람 주고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드리는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나가다 이쁜 옷을 보면 엄마 생각이 확 나다가 이제 딸이 넷이다 보니까 이 동생은 뭐 엄마 좋은 거 있으면 사드리고 저는 옷 같은 거 보면 또 생각나고 근데 아니 에어컨을 딱 설치해 줬더니 이게 벽걸이 그냥 액자처럼 넣은 거예요. 전기세 아깝다고. 그 벽걸이가 전기세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부모는 항상 자식의 입장 생각하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오늘 내 옆에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잘하라고 해서 뭐 금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내가 이분을 만약에 내일 못 본다면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웰다잉, 웰리빙, 웰다잉, 웰빙 이러지만요. 그 정말 웰다잉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죽음 준비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이 죽음이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된 짓도 하고 누굴 미워하기도 하고 싸움도 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10년, 5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 준비 교육은 한 번씩은 다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어디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이 설문을 조사를 했대요. 우리가 생전 체험을 한다면 어떨까? 예. 그랬더니 44.9%가 죽음을 반드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사람들은 죽으면 다 슬퍼하느냐? 단지 나보다 먼저 갔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정말 그분을 생전에 정말 그리워하면서 좋았던 걸 생각하면 그렇게 슬퍼하기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장례식장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이러는 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막 그냥 미워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 평소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생전 준비를 한번 한다면 인사는 서로 나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의식이 있을 때 인사도 나누고
평소에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예, 엄마 정말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는데 의식이 없을 때 옆에서 울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어떤 연속극에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랑 똑같이 그 삶을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말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 생각하면서 엄마 미안해. 그때 말대꾸한 거 미안해. 저는요, 동생은 그냥 소처럼 앉아갖고 뭐라 그러면 푹 앉아있는데 저는 도망가면서도 말대꾸를 해야 돼. 왜냐면 이건 말대꾸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돼. 오해를 풀어야 돼. 이러기 때문에 도망가면서도 엄마한테 목소리만 이래도 전화기 엄마가 그랬잖아 막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런 게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 엄마들이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너도 그렇게 해봐 이러잖아요. 예, 저희 엄마는 그런 소리를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딸을 안 낳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인데 저희 엄마는 예, 너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죽을 때 무덤 밖으로 손을 내놓고 죽을 거다 이렇게 항상 평소에 이랬어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막 동네에 이게 거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겁도 없이 들어오세요 해갖고 쌀 자루에서 바가지로 퍼서 내 쌀을 주고 동네 할머니들 계시면은 이 외상으로라도 빵 우유를 다 돌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어떻게 무서운 줄 모르고 들어오라 그랬고 쌀을 바가지로 퍼주냐. 그래서 너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누가 뭐 하면 금세 팔랑귀여갖고 엄마가 죽을 때 손을 내놓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잘 살다 갈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슬퍼할 게 아니라요. 평소에 그 엔딩 노트도 쓰고요. 나에게 지금 5일만 허락이 된다면 어떻게 살겠다 이런 거를 평소에 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푸세요. 예, 예. 내가 평소에 오히려 내가 먼저 하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을 더 미안하게 하는 거야. 미안해. 이게 그전에는 내가 발을 밟으면 상대방이 막 화를 내면 죄송해요. 발을 밟고 그래도 막 화를 내면 그러게 왜 밑에다 집어넣어요.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지나고 나면 그때는 잘했다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가 나면 내가 다 잘못한 거 알잖아요. 아는데도 자존심 상해서 그랬던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음을 염두에 둔다면 죽음을 준비하면 우리가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진정한 웰다잉은요. 네, 잘 살다가 가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죽음 앞둔 사람한테 후회되는 게 제일 많은 게 뭐냐 이러면 베풀 걸. 베풀며 살 걸. 그리고 내 뜻대로 살 걸. 우리는요, 남의 눈치 보면서 사실 내 의지대로 못 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사랑할 걸. 사랑할 걸. 예. 그 세 가지를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 걸. 그래서 저는 새해 되면 뭐 공부할 걸, 살 뺄 걸, 막 이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살 빼지 못했네 보이, 거를 보이로 해서 공부 안 했나 보이, 베풀지도 않았나 보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거는 네, 가끔은 성찰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미있는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 월요일부터 웃자. 화가 나도 웃자. 수 없이 웃자. 목젖이 보이도록 웃자. 예. 금방 웃고 또 웃자. 예. 토라져도 웃자. 예. 네. 일이 없어도 늘 감사하면서 웃자 이거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하다 보면 웃을 일도 많고요. 네, 또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끌어당겨서 고민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데요.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라고 저는 얘기해요. 누우면 자고 일어나면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건강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는 게 바로 가족들, 네, 가족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고 아파서 10년 있는 거 아무 소용없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내 의지대로 활동할 때 이게 정말 진정한 건강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가족, 또 대인관계, 또 일, 또 여가, 또 이런 재무, 이런 돈도 네, 죽고 나서 아유 물려준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면은 이게 잘 사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